2022년 6월 9일날 진평권 모의고사 국어 봅시다. 두 번째 지문부터 봅시다. 전국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나라는 분속 행류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뭐 역사 지식이나 학문은 다 이제 불필요한 거다. 그죠? 분석 행위죠. 이에 따라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며 하여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이에 한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 사상가는 육가였다. 이게 이제 뭐 분석 행위에서 이제 진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반성으로, 그죠? 사상가들의 과제, 그죠? 분석해서 안정적인 통치 방안 마련. 그 사상가가 필요했다. 육가, 그죠? 봅시다.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 한 고조의 치국 개책 요구에 부응해 신어를 저술하였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으로 지적하고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의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다. 역사를 좀 강조했다.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 지리, 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통물과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통변, 통물, 그러니까 뭐 모든 자연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는 통물, 그 다음에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 변한다. 통변을 제시하였다. 통물과 통변이 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난 것이 인의라고 파악한 그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한, 권력 유지와 확장 위해서 힘이 필요한데 권력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인의 실현을 위해 유교의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했다. 유교 이념.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사상을 수용하였다. 타사상 수용, 그죠? 유교의 범위 내에서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사상을 통합하네요. 그죠?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 플러스 법가. 그에게 무위는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고, 무위, 그죠? 무위의 의미는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고,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 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었기에 원래의 그것과는 차별화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권세나 어떤 그 무위라는 것을 의미를 좀 달리 봤다. 그죠? 육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너무 좀 너무 융통을 부렸다. 그죠? 했지만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서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다. 천명을 이제 두려워하고 그죠? 그다음에 인의를 실현해가지고 통합하는 그런 사상이었다. 그의 사상은 한 무제 이후 유교 독전의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니까 유교를 중심으로 다 뭉치니까 유교 독전의 시대가 열렸다. 오케이.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은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이것도 뭐 그 한나라 가하 같은 경우 이제 한나라 진이 망하고 한나라 들어설 때 이제 나타나는 어떤 정치적인 사상에 대한 얘기였고, 나는 이제 조선이 들어서면서 고려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면서 조선이 들어서면서 어떤 사상, 그죠? 그거에 대한 얘기겠네요. 봅시다.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은 조선 초기에 이제 고려 역사를 쓴 거지.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편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조선은 다르다, 고려와 다르다, 그렇죠? 고려는 필연적으로 망하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고려보다 조선이 뛰어남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되었지만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이 지들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왕실에서 좀 해달라는 거 안 해주고, 그죠? 좀 이래 좀 편찬자들이 주관으로 막 했다.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태종은 고려의 역사를 다시 만들라. 태조 때 명했는데 막 지들 마음대로 쓴 거야. 그래갖고 태종이 다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써달라. 고려 역사를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렸다. 이후 고려 용어들을 그대로 시자한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고 고쳐 쓰자. 그러니까 고려 때 거를 그대로 쓰자. 아니면 중국 거를 좀 보자. 유교적 사대주의 중국 거 좀 빌려가지고 쓰자. 명분에 맞춰서 고쳐 쓰자는 주장이 맞서는 등 세종대까지도 논란이 계속되었지만 문종대에 이르러 이제 고려사 편찬이 완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경서가 유학책이죠. 유교가 들어있는 책, 유교를 연구한 책 경서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집현전 학자들과의 경연을 통해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갔다. 세종이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했다. 그죠?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치평요람의 편찬을 명하였고, 흥망성쇠를 담은 치평요람, 세종이 이제 그 치평요람을 편찬하라고 했고, 집현전 학자들은 원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하였다. 역사가 이때 완성이 되네요. 그죠? 정리 과정에서 주작 역사관이 담긴 자치통감 강목에 따라 역대의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강목체? 강목체? 주작적인 중국적이네요. 그죠? 중국에서 쓰는 어떤 강목체를 쓰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인 어떤 문체를 썼다는 얘기겠지. 그죠? 또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기존 역사서와 달리 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새 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하였다.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국가가 생긴다. 그것도 뭐 그런 내용들. 뭐 그래서 조선의 건국은 이제 뭐 정당성 이런 얘기를 했겠네요. 그죠?
이런 편찬의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 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 삼아서 그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또 새로운 국가를 토대를 마련하겠다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지.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것은 치평요람의 국조 부분이었다.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학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며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유교 시각으로 본 겁니다. 그죠? 유교적 시각으로. 유교적 시각으로 보니까 불교는 조금 마음에 안 들었겠지.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기는 했지만 이것이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했기에 세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용벼창가의 편찬을 제시했다. 세종 때 용벼창가를 만들었네요. 그죠? 한글로 만든 거죠. 그죠? 이는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그러니까 왕조가 조선 왕조였던 정당성, 그러니까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 된 어떤 조선이 되어야만 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강조하려고 자기는 정당하다. 근데 자기 어떤 이제 조선 왕조가 그걸 이제 드러내고자 했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질문 넘어갑시다.